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참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 이 귀하신 분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부제로 다 아시다시피 북한 김씨 왕조 4대 세습 가능할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귀하신 분을 또 귀하신 분께서 전 언론이자 교육인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제3대 주중대사를 지내신 정종욱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지금 오공단 우리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네, 우리 캐티 봉단호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유명한 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길게 소개를 드리는 게 오히려 결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 박사님을 옛날부터 학회에서 잘 만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오 박사님의 양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박사님은 서강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동시에 동양사학도 더블 메이저로 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에서 Asian Study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 이후에는 랜드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제가 오 박사님을 처음 만났던 게 아마 랜드에 계실 때 처음 만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년 동안 랜드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엘리엇 국제 연구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도 하셨고, 그리고 미국 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및 브루킹스 연구소의 비상임 선임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을 그만두신 다음에 이제 자유인으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업적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출판물을 내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내신 저서는 8권의 단행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그 저서는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 Everyday Life in the Hermit Kingdom 2015년에 로만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 6월달에 본인의 회고록인 오공단 회고록 미국 연구원의 삶과 체험이라 그러는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이상 제가 간단하게 오 박사님 소개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오케이. Do I have a glass of water? Yes. Okay. 이거는 필요 없죠? 아니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예, 그것도 하시고 두 개 다. 오케이. I thought this was high tech. Alright. 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정 박사님 덕분에 이 독특한 포토막 포럼 제가 처음 알게 됐고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비디오맨으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김 여사님도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은혜, I'm sorry. Here. Okay, there are so many Koreans are Kims. Sorry.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5월 아주 지겹고 지겨운 정말 듣기도 싫은 북한 얘기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비록 소수이지만은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분들은 보통 북한 그러면은 뭐 나도 잘 알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북한을 너무나 잘 알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북한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 저는 오히려 북한 판단에 많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루이스 캐롤, 그분이 알리스 인 원더랜드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그 후작으로 Through the Looking Glass, What Alice Found, 그게 제 2부작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거울을 통해서 본 북한, 마치 우리의 반영 같은 그런 나라지만은 막상 알리스가 그 나라에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국가였다, 다른 나라였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초로 저와 책을 공유한 사람이 닥터 랄프 헤식, 심리학 박사이고 저희 남편입니다. 둘이 공유한 책 제목이 Through the Looking Glass. 그래서 워싱턴 출판협회에서 책 제목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 쇼트리스트에도 올라가서 거의 상을 받을 뻔했다가 유명한 MIT의 역사 교수가 일본 천황에 대한 쓴 책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러나 앉았지만은 그 책을 쓴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북한을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가시면은 적어도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으신 엘리트로서 내가 북한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내가 확신을 하고 미국인이나 친구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확신감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박사님이 제가 제일 최근에 쓴 책이 2015년 Hidden People of North Korea, Everyday Life of Hermit Kingdom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2021년에 책을 다시 한 권 썼습니다. North Korea in a Nutshell, A Contemporary Overview.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매년 대통령이 바뀌고 강요가 바뀌고 정보부가 바뀌고 이러면은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미국 정보부, 미국 합참을 위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북한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그런데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책을 읽고도 기억력이 나쁘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이상 책을 쓸 기력이 없어지기 전에 이 책 하나만 가지면은 북한의 역사, 지리, 문화, 사회, 인간, 정치, 경제, 국제관계, 군사, 핵문제 그리고 향후 통일의 전망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집자가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어렵게 쓰지 말고 줄을 너무 달지 말고 고등학교 출신이 읽어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책을 써다오. 그래서 남편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책을 썼고 굉장히 비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제가 한 권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10가지 사항이 과연 뭔가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넘버 1. 북한의 영어 공식 명칭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한글로 말하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반대로 뒤틀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 인민의 공화국이 아니라 김씨 일가, 지금은 김정은의 공화국, 그리고 일당 독재. 즉 1948년 9월 국가가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한 가족에 의해서 통치되는 완전한 독재 전제국가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도 항상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북한이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개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헛된 꿈을 꾸면서 다가가는 정치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확고하게 대통령, 부통령 할 것 없이 You must know only one thing. It's no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s dynastic, autocratic, totalitarian state. That's what you know. 그게 넘버 원입니다. 넘버 투. 북한은 지금 핵국가입니다. 핵을 제2차로 타격 공격을 다시 할 수 있는 핵국가입니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가 프랑스 인공위성이 영변의 핵시설을 처음 발견한 1990년대 초 이래 반핵화, 비핵화, 핵을 없애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적하고 지난 30년간 떠들어왔는데 제가 좀 나쁜 말로 다 헛소리, 다 미친 생각입니다. It's absolutely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북한 핵 문제가 부상되자 1990년대 초에 미국 조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런 못된 국가가 핵까지 만들어? 천만의 말씀. 핵은 5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아시죠? 5대 핵강국.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핵을 가지려고 덤벼들어? 하고서 모든 국방부와 합참과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 당시 랜드에서 산타모니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랜드에서는 1년마다 이사회가 봄, 가을 2번 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나 좀 독특한 발상을 가진 연구자들을 불러서 이사회에서 브리핑을 시키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핵 문제 브리핑을 해드렸더니 참석했던 우리 이사들이 리차드 솔로몬, 콘돌리자 라이스, 뭐 막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네가 워싱턴에 가서 이 핵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여러 이제 강요들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와 합참이죠. 그래서 국방부와 합참과 페리 장관, 국방부 장관의 이제 참모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는데 제 브리핑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죠. 너무나 가난한 국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고립된 국가, 인권을 유린하는 완전히 수용소 국가, 그런 국가에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생산할 것도 하나도 없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딱 하나의 플라티넘 카드. 이 카드만 가지면은 you can go into every place, you can sell it, you can bluff, you can threaten. 그러니까 이 카드가 바로 북한의 핵카드다. 절대로 없애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비핵화를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또 합참의장이랑 국방부니까 당연하게 When they get the 핵, nuclear, we can target, we can destroy. I said, 그럴 수 없다. 왜? 미국이 유일하게 일본에게 핵 공격을 해서 지금까지도 원자폭탄의 피해와 이 망상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많은 진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아무리 나쁜 국가라고 하더라도 주권국가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함부로 남의 주권국가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는 한국하고 너무 가깝다. 일본하고 가깝다. 북한이 핵경곡을 막아서 땡큐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천만의 말씀. 너 죽고 나 죽자. 완전히 노동, 뭐 온갖 미사일 쏘아대면서 동경과 서울을 완전히 일종의 포로로 잡을 것이다. Absolutely no.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변 근처에서 일하는 불쌍한 농부들, 군인들, 그 사람 죄가 아니다. so-called collateral damage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즉 무슨 말인가 하니 핵 공격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차적으로 생기는 그 데미지, 그 데미지를 당신은 해본 적이 있는가? 내 산적으로는 한 5,000명 내지 10,000명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 바람이 강풍이 잘못 불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거나 수질이 오염되면은 한국 사람들도 다 죽는다. Absolutely no. 그랬더니 그러면 너의 대답은 뭐냐 그래서 이따가 I have one answer. 대답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5공단의 해결 방식이다. 그랬더니 모두들 기쁜 감명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시간이 없냐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뜨거운 오븐에서 나오는 머핀처럼 구워져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따가 노노노노노 그렇지 않다. 지금은 핵이
아주 운반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대하게 별로 운용하기 힘든 그런 핵탄두가 1개 내지 2개밖에 없을 거라고 나는 상상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혹이다. 오공단 방식으로 하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페리 장관이 후회했다는 말을 듣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때 당신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의 말을 하면서 리셉션에서 같이 와인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So we must know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그것뿐만 아니라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전에는 미사일 시스템도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hitting the continental US까지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개발시키고 있고 해상, 육상에서 다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실패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3발짝 나갔다가 2발짝 들어오고 3발짝 나갔다가 2발짝 미끄러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넘버 3.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의 최대 유린국입니다. 인권 우리가 많이 떠들죠. 미국에서 떠들고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모든 인권 문제를 떠드는데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세계 최악, 즉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러시아, 수단, 남수단, 중국 할 것 없이 인권 유리를 하고 있지만은 21세기에 나치 수용소 같은 수용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치범 남반은 작게는 15만 명 내지 좀 크게는 35만 명인데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정황을 봐서나 상황을 봐서나 여러 가지 탈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서 35만 명 정도로 많은 전 세계 인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범이 무슨 뜻이냐? 김정은 너무 뚱뚱해서 빨리 죽겠다 하면 정치범이 그 다음 날로 되는 겁니다. 아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자, 증손자까지 다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최악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라크에도 이란에도 약간 좀 정치범 수용소 감옥 같은 게 있죠. 그러나 크기가 작고 아무래도 법정을 통과합니다. 북한의 법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북한의 법은 김정은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삼촌도 콱 쏘아 죽이고 남쪽 비디오 많이 봤다고 젊은이들 그것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광장에서 처형을 하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는 갖고 어머니는 배다르다 그러지만 배다른 형님을 독극물을 쏘아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죽인 이런 비정상적인 최악의 인간이 지도를 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넘버 4.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여 년간 단 하루도 인간적 자유와 행복과 쾌락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이조시대. 저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이기백 선생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기백 선생님의 한국사를 배우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이시왕조가 이렇게 처참한 계급사였구나. 한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그 오관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얼굴을 들은 가난한 사람을 목을 쳐 죽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감히 어떻게 네가 그 눈을 뜨고서 오관을 쳐다봐. 저 새끼 죽여버려. 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자기들끼리 미친 듯이 싸우다가 오늘의 한국 사회를 연상시키죠. 일종의.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 영민하고 식민지를 찾고자 하는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1910년부터 45년까지 비참한 날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남북이 분단되기 시작해가지고 동족끼리 미친 듯이 질투하고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다가 드디어 48년 완전히 두 나라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는 전쟁, 그 다음에는 김씨 왕조.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묻는 말이 KD, 제 미국 별명이 이름이 KD입니다. KD. 아니 아랍 같은 국가 아프리카에서도 다 반란이 일어나고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총칼을 들고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우선 총은 없고 미국처럼 총 없습니다. But 그러면 도끼와 창, 칼, 돌 Why not Arab Spring?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따가 You know Egypt was a civil culture and deep civilization. Morocco had civilization. They had a better happy days.
Don't compare. North Korea for the last 200 years treated like a slave of the politics. Another reason, they killed everybody who has a blood to stand up against Kim Jong-il, Kim Il-sung, Kim Jong-un. We don't have hard evidence, but we have a circumstantial evidence. 상황에 의한 판단을 해보면은 암살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아예 한 군단이 그 군단이 사라지는데 그 군단장을 죽이는 처형 방법을 한국에서 어떻게 정보부가 그 비디오를 얻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는 피 한 방울 나오는 영화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만화거든요. 만화 영화. 그런데 아우 제가 완전히 넘어졌어요. I cannot see it. They kill that way to show the samples. If you behave like that, you go like this. So we have to remember 18세기부터 21세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인간적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국가.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넘버 5.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부정과 부패의 국가입니다. 최우두머리 김정은서부터 최말단 당 간부까지 모두가 부패로 인해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부패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무역군들, 기업인들, 국영기업인들이 어느 퍼센테이지를 소위 김정일 비자 관리실로 보내지 않으면은 큰일이 납니다. 예전에는 비자금 관리실이 37호실, 38호실, 39호실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9호실로 통일, 39호실로 일정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의 포브스라는 유명한 저널에서 김정일 일가를 500 Fortune Richest Family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전 북한이 자기 소유이니까 굉장한 부자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부패가 되니까 다 합니다. 부패를. 부패 없이는 생존을 못하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은 학교 선생님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5,000원입니다. 공식 환율이 2.5원이 1불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한 달 월급이 2,000불. Not bad. 그쵸?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공식 환율이고 시장 환율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평양이 제일 비싸고 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변방지도로 가면은 환율이 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환율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뒤집어 보십시오. 2,000원으로 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월급은 2불 50센트. 선생님이 한 달을 살아야 될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은 그래서 부패. 당간부는 당간부대로 부패. 요즘은 그 한국에 탈북자 가족을 두었다는 가족들을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처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줄이니까. 돈이 오거든요. 한국에서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계신 부모님 남동생 아주 죽어가는데 돈 보내야 되겠다 해서 거강꾼을 시켜갖고 중국을 통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천불이 이제 중국 이제 연변이랑 그 저기 국경지대 이제 그 저기 중간 매개체들에 올라가면은 우선 그 사람이 커미션을 띱니다. 250불 정도. 그러니까 25%.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또 띱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1,000불을 보내면은 그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200불에서 250불. 그러나 굉장한 큰 돈이죠. 북한에서는. 그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뜯어먹으려고 아무도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북한의 귀족이 바깥에 가족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멸망하는 거는 뭐 김정은이 갑자기 죽거나 뭐 전쟁이 났거나 혹은 반란이 났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멸망, 많은 정치학자들이 미국과 소련의 군사 대결, 무기 대결, 그걸로 인해서 망했다. 천만의 말씀. 소련의 부패가 너무나 썩고 곰고 문드러져서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이 빵 하나 사는데 1시간 기다려요. 빵 공장에서 부패를 하기 때문에. 보드카 한 병 사는데 3시간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생명줄인데.
이게 이까지 차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패를 연구해야지만 북한의 변화의 초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세금 제도가 없는 국가지만은 부패가 바로 세금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사형수로 낙인 찍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처형될 사람조차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돈의 가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면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은혜 여사.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2.5원이 1불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공식 환율로 치면 그죠? 250불이면 큰 돈이라 그랬는데 얼마면은 그 사형수가 탈출해 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례를 알기 때문에 5만 불. 많죠. 굉장히. 왜냐면 기요틴 아래 내일 모레 이미 낙점이 딱 찍힌 사람인데 형제들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집을 팔고 이래가지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 거 아니? 부패가 그렇게 썩어서 아무리 수용소에 악당 같은 그런 사람들도 돈을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줄이 유지되는 거죠. 부패가 사회의 가장 큰 최악의 멸망의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부패를 시키거나 그 부패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면 북한의 앞날이 보입니다. 6번째,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해서 좀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 보위부와 경찰과 당간부가 우리를 매일같이 쳐다보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인민들은 최대한 평범하게 인간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명절을 지키려고 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아들이 피아노를 잘 치면은 혹시 언젠가 통일이 돼서 우리 아들이 줄리아대에 가서 임윤찬이나 조성민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행복을 주는 요인이 없지만은 옥수수로 밀주를 만들어서 한 잔 나누어 먹으면서 영감 한 잔 드시오. 자네 한 잔 들게 이러면서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인간적인 삶을 최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란 거는 저는 1990년대부터 계속 북한에서 오는 중요한 탈북자들을 많이 면담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100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북한 사람들 제가 면담하고 나면은 저는 항상 제 수트케이스를 뒤져요. 왜냐? 뭐 좀 줄 게 없나 하고. 근데 이제 친구들 주려고 또 제 친구들이 뭐 이거 좀 가져와 저거 좀 가져와 했다가 아 친구들은 다 부자인데 줄 게 뭐 있나. 면담 끝나가면 탈북자들한테 다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너무 놀라서 박사님 거 못 받아요. 그러는데 오케이, it's good for you.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 나가고 나면은 제가 그 순수성과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밥도 못 먹고 눈물을 한 3시간을 흘려야지 그 이튿날 다시 또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한국 가서 탈북자를 면담하면은 체중이 5파운드 내지 7파운드가 빠져요. 제가 사실은 참 날씬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은 남편이 북한 탈북자 이런 식으로 면담하다가는 마누라가 바람처럼 하늘로 날아가겠다 그러면서 제발 좀 잘 먹고 다니라 그러는데 제가 하드 푸드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면담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순수성과 인간적인 그런 삶의 고통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7번째,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한국 정부에서 이제는 탈북자에게 정착금을 일시불로 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 그 사람들이 술을 다 사먹고 그래서 천만의 말씀. 그 악독한 한국인들이 그 사람들을 사기쳐서 돈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시불로 안 주고 월급식으로 줘요. 7번째, 북한은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한 정보의 암흑지대가 아닙니다. 정보가 들어가고 정보가 나오고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정보의 암흑지대가 아닙니다. 장성택이 처형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일찍 알았습니다. 정보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탈북자나 거강꾼을 통해 가지고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북한에서 좀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미국 정부에서 제일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저희 집입니다. 김정일이 정말 죽었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즉 이 정보의 유입과 반출은 뭐를 뜻하느냐? 즉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들여보낼 수 있고 진실을 들여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북한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폰을 들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 스마트폰이 스머글링 돼서 나와서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그 의회에 초대받아 간 이유는 북한 사투리를 알고 북한 사회를 알기 때문에 그 비디오에 나오는 게 혹시 한국이나 이런 데서 페이크로 가짜로 만든 비디오가 아니냐 하는 거를 저한테 묻기 위해서 제가 특별 초빙되어서 갔습니다. 저는 평양 사투리도 하고 함흥 사투리도 이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위기와 그들의 어투와 그들의 조바심과 그들의 안색과 이런 거를 모든 걸 통찰해서 제가 This is genuine.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제가 그랬어요. 간단하게. 돈을 많이 써야 된다. 북한을 위해서. 정보를 들여보내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폰 비디오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낙원에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 사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지 우리가 변화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한데 미국 의회에서 돈 좀 보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즉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안에 그런 영민한 머리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정보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정황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800만 불이라는 돈이 미국 의회를 거쳐서 통과돼서 국무부로 들어가서 지금 탈북자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8번째,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교육적으로나 이념적으로는 미국 넘버원,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노예같이 시중을 들고 있는 한국 2번째,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떠받들면서 애교를 부리고 있는 일본, 이 3개국이 북한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엘리트들과 서방 세계를 알고 외부 세계를 아는 사람들과 또 중국이나 다른 곳을 여행해 본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국가는 누구냐? 그러면은 대답이 뭐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북한 6개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국가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이 중국. 제가 이거를 직접 중국 동북 삼성에 가서 동북 삼성에서 레스토랑과 술집과 기업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진짜 북한 사람들, 탈북자가 아니라 공식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면접한 결과입니다. 왜 중국이 제일 싫으냐 그랬더니 알면 알수록 지겨운 국가가 중국이다 그랬어요. 제가 북한에게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떠냐 그러니까 한국은 두 종류로 했습니다. 좋은 한국과 나쁜 한국이 있다. 자기들이 낮에는 음식 팔고 저녁에는 모두 다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매력적으로 해가지고 막 밴드를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국가에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좀 어떻게 좀 사귀어볼까 하고서 팁도 제대로 안 주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불쌍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고생한다 하고서 돈을 많이 주고 가는 좋은 한국이니까 나쁜 한국인 있고 일본은 어떠냐 그러니까 일본은 absolutely very cultured people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옛날을 생각하고 향수에 젖어가지고 동북 삼성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술집에 오면은 술도 많이 사주고 팁도 많이 주고 고생한다 그러면서 아주 예의가 바르고 조용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여성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의 앞날의 희망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영민하게 체험을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머리가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9번째. 북한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개념을 아시죠?
모든 사람이 법을 따르고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휴머니티를 가지고 행동하고 예컨대 젊은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있으면은 정말 물불을 막론하고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하고 이런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시민사회 아닙니까? 미국은 일종의 시민사회라고 볼 수 있죠. 한국도. 북한에 그러면 시민사회가 있는가 물으면은 미국 사람들은 저더러 당신 지금 농담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게 악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의식과 상식과 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비평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반디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반디. 반드시 사서 보세요. 한국 책방을 통해서. 반디는 왜 반딧불 할 때 반디? 그 작가 이름이 아니라 익명이에요. 제목은 고백. 그 사람이 평양 작가협회 회원이에요. 북한은 작가와 화가, 음악가와 영화배우를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왜? 맨 선전선동에 써야 되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글을 아름답게 써야 되죠. 김정은을 칭찬하는 글을. 그렇게 작가협회의 회원이 된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데미 오브 프랑세스,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아메리칸 리터러처의 멤버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신이 관찰한 국가, 자기 자신이 본 북한에 대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글을 썼는데 그게 스머글링 돼서 영국에 도착해서 영국 여자가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됐고 저는 이제 원본을 읽었어요. 그 원본을 읽어보시면은 북한의 시민사회는 있다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비디오를 폰을 통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낸 그 젊은이들도 시민들인 거예요.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희망의 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Yes. 만약 그 대답이 없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강연 뭐 이런 거 다 때려집어 치우고 신나게 놀고 먹고 그냥 남은 여생 즐기다 가자 하고 살았을 것. 천만의 말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전제주권과 독재주의는 영원히 존속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시기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패, 그 안에 내부의 목소리의 유출, 정보의 유입, 정보의 반출. 그리고 북한 젊은이들이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똑똑하게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여기 8,000마일 밖에 떨어져 살면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나 혹은 행복하게 은퇴한 사람으로 우리는 아무 삶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노후 자금도 충분히 있고. Why do I have to worry about Korean unification? That's their problem. 천만에. 왜? 한민족의 피를 가지고 우리 조상의 나라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품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령이기 때문에. 뛰어들면서 활동 못하지만은 우리 아들과 증손자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지난 20여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젊은이들로 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저승으로 가기 전에 공식적인 통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이 딱 깨질 그런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